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예, 시와 독서를 좋아하는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 나답게 사는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고 나답게 사는 여러 가지 투두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특히 불안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엉터리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담담히 같이 나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 작가는 지난번 소개했지만 미술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도 그림에 도전해서 네, 이 이렇게, 책에 네. 만든 분 아닙니까?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살 때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뭘 지우라고 했죠? 숫자를 지워요. 숫자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네, 중산층의 의미를 네. 이야기해봤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당시 교육이 잘못되는가 몰라도 숫자에 매몰된 교육, 인생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 4부터 6까지 가는데요. 한번 먼저 목차를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파트 4는 뭡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그러면은 나답게 산다고 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 다음 네, 5는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리스트.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리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6번의 경우 목록을 한번 읽어주시죠.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자, 그러면 행복을 그리고 보통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약간 제목이 좀 다른데요. 나중에 한번 아니 거기 네. 한번 좀 보게요. 241 페이지. 네, 241페이지. 네. 왜 그러냐면은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다 행복해지기라고 네. 하는데 저자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네.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했군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네.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인 존재는 아니다. 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공포, 혐오, 슬픔, 놀람. 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간 거죠. 네.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에만 세팅해 놓을 리 없다. 지금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6가지 감정 중에서 긍정이라는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할 리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착각이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 삶에서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행복했습니까? 묻는다면 좀 힘들고 지쳐든 모습이 될 판이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럼 내 삶은 실패한 거죠. 것이다 네.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작가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10번이 있으면 6번에서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번 중에 10번 행복을 한다면 그것은 강박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말하는 이야기는 슬퍼도 우울하면 슬퍼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매번 다 행복을 목적을 둬버리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편하게 자기가 모든 일에 행복을 하지 말고
살다가 어려운 일도 네. 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의 방향을 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깊이 느낄 줄 알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할 줄 알며 남에게 필요한 삶이 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오지 무조건 다 행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목록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목표에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고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더 보세요. 나은 세상을 위한 가볍게 살아갈 것. 자, 이 가볍게 살아가라는 것을 거의 예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네. 있어요. 우리가 배낭여행 갈 때 보면은 네. 불안하잖아요. 하고 짐을 몽땅 하는데 사실 거기 가서 필요한 짐은 얼마 안 되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여행을 예로 들면서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에 앉아 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살 것. 우리 삶에도 네. 아까 모든 매 순간에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강박관념인 것처럼 완벽하게 너무 준비하려는 것이 오히려 나답게 살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의 경우에 수를 늘릴 것. 아까는 숫자를 지우라고 했는데요. 일부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249페이지를 보겠거든요. 네. 피천득의 장수라는 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수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압축해버리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그러니까 삶의 경우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까 인생에서 숫자를 지우라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네.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반복적인 일, 그리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강박관념에서 꼭 해야 할 일,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많은 삶의 경우를 사람도 만나야 하고 또 자연도 만나고 이런 경우를 누리라는 것이 이 작가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목록이 뭡니까? 메마르지 않으려 노력할 것. 인간이 갖고 있을 때 메마르다는 것이 참 삶을 팍팍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삶의 메마름을 극복해야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록은요.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자,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우리 김 작가가 그린 그림들이 편하게 책을 읽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우리 이삭비 시인이 읽어주겠습니다. 내 동생은 늦동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끝터리까지 결혼도 시키고 또 직장도 갖고 또 아이도 갖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님들이 행복한 시대가 있죠. 이게 늦둥이를 두면은 늦둥이가 어떻게 내가 죽으면 행복할까 했는데 제목 자체가 알아서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70억이 넘는 우리 지구상의 인구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모습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알아서 행복할 것. 부모가 걱정을 해주는 건 좋죠. 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어 주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도 잘 견뎠고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우리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과 책임은 나누어 주되 같이 공유하되 자신들이 알아서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목록은요. 얻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것. 그 다음 목록.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과거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데 좋은 과거든 또 좋지 않은 과거든 과거에 너무 집착이 되면은 네. 미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성장할 수 있는 당당한 거라고 나로 생각해요. 설 수 있는 것. 그 다음은요.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이건 한번 읽어봐야 할 것 와, 같아요. 바보 비용을 둔대요. 너무 여백을 멋지신데요? 둔다. 바보 네. 비용을 둘 것. 한번 네, 264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네.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두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에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제가 볼 때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삶에서 여유가 없으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꽉 짜인 여정에 숨이 막히고 지칠 것 같은데 인생에 좀 여백을 두라.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거기에 비용과 시간을 좀 할애해 주라는 이야기가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무 효율성만 따진 나머지 어렸을 때 그 계획표를 짜잖아요. 막 몇 시에 일어나서. 네. 근데 저는 계획표를 짤 때 친구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미뤄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뭐뭐 할 것, 그리고 좀 노는 시간도 두니까 내가 좀 미뤄지더라도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이 바로 인생의 시간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목록은 뭡니까?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그러니 힘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네. 그들을 비극으로 이끄는 것은 그들조차도 힘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동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비판과 불필요한 자책감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책감이나 자기 비하나 자기 비판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존중하는 것. 아까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잖아요. 삶의 방식을 계속 선택하고 가는 게 인생인데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이 모두 다 아까 행복이라는 강박관념의 목표를 정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열에 6번, 7번 행복해도 행복한 것인데 네. 우린 너무나 이 저자가 왜 180번이 넘는 인쇄를 했는 걸 알 것 같아요. 편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때론 이해받지 못해 서글플지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네. 남들이 잘 나를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목록은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네, 당연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완벽하지 않음을 사랑할 것. 자,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 아날로그와 전자시계,
손편지와 이메일, LPG판과 MP3. 자, 우리는 완벽한 것을 동경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다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목록은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자,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살아가되 이건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간다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하자.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갈 것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280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 책의 2부 순서를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어릴 때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며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면 내 새끼가 아니라 호루 새끼 소리를 듣게 된다. 아직은 마냥 보호받고 싶은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이제와 초록색 쫄바지를 입고 다니며 피터맨 행세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든 불안함이든 견뎌야 한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겼다. 돈을 벌기 위해 감정을 모른 척해야 했고 사회의 헐거운 안전망에 늘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이 냉담한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으며 냉담한 누군가로 변해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의 내면 밑바닥에 있는 열등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차별과 모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허우적거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답을 따라가며 한 개인의 불행과 불안은 내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이 아닌 많은 부분 사회와 타인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에 닿았다. 자, 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네,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둥지를 벗어나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요. 자, 어른으로 살아갈 때 사는 방법,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네. 이게 삶의 가치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삭비 시님이 인기 시 중에 하나가 아들리안 서시가 있잖아요. 저는 이 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끝으로 이 시를 같이 독자로 다시 한번 낭독하고 싶습니다. 네, 아들을 위한 서시 이삭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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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삶을 꽃처럼 살아라. 바람의 친구도 되어주고 봄의 싹으로도 돋아나 흙과도 하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되 가장 자유롭게 살아라. 영원히 맑아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대. 오직 사랑으로 뛰어나서 하늘보다 푸르고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라. 이는 내 희망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수십 번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았던 첫마음으로 일어서라. 아들아, 아들아, 세상은 내 마음이 지배할 것이다. 발밑에서 돋아나는 간절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제가 이 시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정말 뜨거운 열정과 수십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첫마음으로 일어서라는 우리 이삭비 시인님의 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밑에서 돋아나는 간절한 사랑을 살아가는 말도 우리 김수현 작가의 그 철학과 이야기와도 연관이 돼서 2부 순서의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한 서시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부 방송도 우리 이삭비 TV 방송이 3,000명이 넘는 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곽윤성 독자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LG U 플러스, LG 플러스 네, BS 통신 대표이십니다. BS 통신 대표고 아주 로맨틱한 청년처럼 네, 아주 잘생겼고 또 굉장히 마음이 그 여리면서도 영업적으로 볼 때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이런 친화력 및 또 남을 배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나답게 산다는 양창수 사장님하고 둘이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두 분의 우정이 아마 수십 년 이어진 거로 되고 있는데 서로가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나다운 삶을 살면서도 같이 공존하는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곽윤성 BS 통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어깨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고 어떤 분은 말했지만 저희는 다 가벼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지지 말고 강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 그 책은 직접 사서 보시도록 하시고 저희가 하는 북 리뷰는 책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